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두 끼 식사와 건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엔 두 끼 식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두 끼 식사를 해요. 점심, 저녁. 그렇죠? 예. 아침을 잘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쭉 상담하면은 두 끼 식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원장님 저 두 끼 식사 하고 있는데요. 정말요? 저는 아침을 늘 굶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을 뭐 늦게 일어나가지고 굶는데 점심, 저녁을 아주 잘 먹는데요. 그런데 두 끼 식사라고 해도 이런 두 끼 식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침을 뭐처럼 먹으라 그랬어요? 아침을 왕처럼, 점심을 왕자같이, 저녁을 거지같이 먹어라. 여러분 거지같이 드세요? 저녁에? 뭐 거지같이는 좋은 과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속담이 참 굉장히 합리적인 속담 같아요. 아침은 혼자 먹고, 점심은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저녁은 원수에게 줘라.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녁 식사가 우리 몸의 인체 생리학적으로 사실은 맞는 식사 자체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환우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하루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소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 몸에 내 몸이 아프면요, 소화하기 위한 에너지를 나눠서 어디로 쓰게 되냐면 치료하는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금식을 해요? 금식하는 이유는 소화기관을 좀 쉬게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내 몸을 치료하는 거고 다시 재창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막 한 끼를 굶으면 큰일 날 줄 생각해요. 다치면 더 먹어야 된다. 꼭 아이들 병원 가면 뭐 사줄게, 가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만약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교육을 시켰을 때 아프면 먹지 말라고 교육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프다는 말도 사실은 어쨌든 네. 근데 일반 아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아프면 뭐를 더 줄까 막 부모님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가장 미련한 거거든요. 산 짐승도 아프면 먹지 않는다. 알아도 먹지 않습니다. 나을 때까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양들도 벌에 쏘여가지고 막 아프니까 식욕이 떨어져서 안 먹어요. 산 짐승도 아프면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끼 식사는 환우분들에게 최고의 이 치료제인데, 저는 여기서 한 1억짜리 이상의 산삼을 드신 분도 봤고, 수억짜리 산삼을 드시고 오신 분도 봤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내 모습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효과가 전혀 사실은 못 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정말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질병을 위해서 며칠 동안 산을 다니면서 그 뜯어온 약초 하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약초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지극정성 때문에. 그 아버지가 먹은 것은 약초가 아니었거든요. 그 아들의 효심이었거든요. 그 아들의 어떠한 노력과 밥을 굶으면서 산을 헤치면서 해온 그 약초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을 때 몸이 낫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3일 동안 뜯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고사리였어요.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나서요. 그래서 저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에도 써 있었죠. 산삼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저녁 한 끼를 거르는 것이 낫다. 산삼을 먹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가 산삼을 먹어서 체한 것이 나을 수 없거든요. 급체했을 때 산삼 드신다고 체액이 해결될까요? 안 돼요. 안 먹어야 해결됩니다.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무엇을 먹어서 해결될까요? 역시 안 먹어야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끼 식사가 우리 생리 구조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소화기관 하면 소화기관의 최고의 대장의 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최고의 기관, 소화기관에서 상위 기관이 있죠. 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장은 소화기관의 주춧돌이면서도 최고의 기관인데, 이 위장에서 우리 두뇌의 신경들이 거기서 같이
뭐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장의 신경이 마비되면 두뇌 신경도 마비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막 식사를 잔뜩 하시고 나서 산소가 없는 곳에 있으면은 거의 졸리죠.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 이 치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치매의 대부분의 원인, 정신질환의 대부분의 원인이 위장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병 때문에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위장병 때문에 정신질환도 걸릴 수 있고, 위장병 때문에 여러 가지 치매나 노인성 질환들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위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위의 자율신경의 어떠한 스타일이 여러분의 건강과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장의 부작용이 예를 들면 여러분 대장의 부작용은 간으로 바로 올라가요. 독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위장의 부작용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두뇌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자주 먹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9시, 10시, 11시 뭐 그렇게까지 먹는다면 우리의 뇌신경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내가 환자다. 그러면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활동하고 소화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또 하나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치료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좀 모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 혹시 뭐 감기나 몸살 걸려 보셨어요? 안 걸린 분 없으시죠? 한 번도 없으시죠? 한 번도 감기 몸살 안 걸린 분 없으시죠? 구민이 걸려봤어요? 감기 몸살? 네. 감기 몸살에 걸리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열이 나죠? 열이 난다는 것은 어떤 증상일까요? 혈액이 몰리면서 그 노폐물을 태운다는 거예요. 염증 반응입니다. 이 염자가 불화자의 변에 써 있거든요. 염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태운다라는 열의 그 어떠한 부분을 동반시켜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몸살 심하게 나신 분 있어요? 몸살? 뭐 어떤 증상이 일어나죠? 네, 춥기도 하고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혈액순환 안 되죠. 그 다음에 또요. 아프죠. 몸이 쑤시죠. 그냥 맞은 것처럼 굉장히 어디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니까 말도 많이 하고 싶죠. 네? 말 많이 하고 싶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프니까 대화할 사람 찾지 않습니까? 몸살 날 때? 안 찾아요? 네, 그럼 말도 많이 안 한다. 입이 다물어지죠. 말 시키면은 말은 안 하고 짜증만 나옵니다.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좀 몸살 나니까 이제 방에서 TV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요? 만사 귀찮지요. 그렇죠. TV가 눈에 안 들어와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누가 말을 하면 이 귀도 짜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의 에너지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방종하면 안 되고 듣는 것도 많이 들으면 안 되고 말하는 것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몸살 난 사람들의 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몸살 난 분들이 그렇게 말하기 싫고 듣기 싫고 또 보기 싫은 이유는 에너지가 치료하는 데 다 보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소화력이 가장 강한 때가 언제냐면 점심이 아닙니다. 아침이에요. 아침입니다. 아침 시간이 최고 강해요. 하루에 소화액이 얼마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대략 8리터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위액이 2.5리터, 타액이 1.5리터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 나오는 소화액의 대부분이 아침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농도가 가장 고농도의 그 농도가 아침에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이해하시면 아침은 무조건 잘 드셔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먹은 음식이 이 식도를 통해서 이제 위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장 안에서 맨 윗문인 들문을 통해서 문이 쭉 열립니다.
열리면서 그 음식이 통과해가지고 약 2시간 정도 동안 펩신이라든지 혹은 또 염산이라든지 위 점액에 의해서 소화가 돼요. 대부분 이제 이 펩신에 의해서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나는데, 이 펩신은 위샘에서 분비될 때 처음에는 이 펩시노겐인데 염산의 반응으로 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위의 환경을 보니까 알칼리가 아니에요. 위는 뭐죠? 아주 강한 산성입니다. pH로 봤을 때 산성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 위에 들어온 세균을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너무 자주 먹고 늦게 먹고 하다 보니까 위장이 고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위장의 신경들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서 충분한 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도 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음식이 들어와서 거기서 균이 생기고, 그것을 세균을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병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우리 위장의 정상적인 그 기능들은 노폐물이 들어와도, 세균이 들어와도 거기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음식이 이제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면서 알칼리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소장으로 가서 영양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영양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분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적인 위의 활동 속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어떤 시간에 먹는 것까지도 충분히 체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얼마나 먹어야 될지, 자, 세 번째, 언제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두 끼를 먹는 것도 오늘은 뭐 7시에 먹고 12시에 먹었다면 내일은 6시에 먹고 11시에 먹고 모레는 1시에 먹고 5시에 먹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먹는 것은 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흔히 위장은 우리가 먹었던 그 시간에 습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끼를 드실 때 충분한 어떠한 규칙적인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고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 173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위장의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를 계속적으로 일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위장이 한 끼를 소화시킨 후 휴식할 기회를 갖기 전에, 즉 그 다음 음식을 처리하도록 생리작용에 의하여 충분한 위액이 공급되기도 전에 일거리를 밀어넣지 말 것이다.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는 반드시 5시간 정도를 경과하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이런 편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은, 만일 그대가 시도해 보고자 한다면 두 끼가 세 끼보다 더욱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과일을 먹으면 이 과일도 두 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과일도 두 끼는 아니거든요. 저녁에 과일을 드셔도 역시 세 끼입니다. 간단하게 드신 거예요. 두 끼라고 하는 것은 위장이 충분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완벽한 두 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죠. 이 두 끼 식사를 아예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저녁에 뻥과자 몇 개 먹고 크래커 조금 먹고 사과 한두 쪽 먹으면 막 더 배고파요. 그리고 더 먹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예 딱 저녁 식사를 끊어버리면 아예 우리 위가 그렇게 세팅이 돼버려요. 그래서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한 2달까지도 갑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한 2달까지 그 습관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2달 동안 저녁을 안 먹으면 쓰리고. 근데 이 쓰린 게요, 위산이 과다해서 쓰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40대, 50세가 넘어가면, 50대가 넘어가면 위산이 절반 이상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면 3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위산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위암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속이 쓰릴까요? 속 쓰려서 막 개포스나 이런 거 먹잖아요. 속 쓰리는 이유는 위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산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나오지 말아야 할 때 나오니까. 불규칙한 이 습관으로 위를 기다리다 보면은 위산이 그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리학을 공부하거나 자연치유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위장이에요. 그러니까 위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위의 음식을 얼마큼 채울 것이고, 얼마큼 뭐 어떤 간격으로 먹을 것이고, 사실 위장만 잘 관리하면 자율신경도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컨트롤이라보다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식사할 때 막 엄청 빨리 씹는 사람들은 역시 자율신경도 굉장히 교감신경이 막 흥분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자, 그럼 두 끼 식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아침을 몇 시에 먹나요? 보통 아침을 보통 한 7시, 우리 7시 반에 먹나요, 요즘에? 네, 7시 반에. 좀 일반에서는 빠른 편인가요? 네, 그러면은 빠르다고 치고 한 8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8시부터 식사를 하고 나면 40분, 그냥 1시간을 넘긴 거 좋지 않습니다. 40분 동안 이제 꼭꼭 씹어서 다 드시고, 8시 40분, 9시라고 치고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1시나 1시 반경에, 우리가 7시 반에 먹으면 1시에 먹으면 거의 5시간이 경과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시에 먹으면 2시 가까이 돼서 1시 40분, 2시에 끝나면은 2시, 3시, 4시, 5시, 6시에 저녁을 먹는다고 보세요. 6시에 먹었을 때 위장 안에서 소화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간 된다 그랬어요? 2시간인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게 2시간이에요. 단백질이라든지 거기에 또 지방질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위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도 역시 오래 걸려요. 특히 환우분들의 그 위장의 상태는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2시간 이렇게 못 박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체 보셨죠? 체 했을 때 보면은 한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토를 하면은 아침 먹었던 그대로 나오거든요. 위에서 안 내려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장에는 무조건 2시간 하면 딱 처리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시에서 그 소화가 완전히 되려면 거의 10시, 11시가 돼야 되는데 이 인간에게 최고의 좋은 수면의 시간이 있다 그랬죠? 몇 시라고 그랬어요? 10시인데 10시에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시에 잠자리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몇 시부터는 주무셔야 된다고요? 9시 되면은 불을 꺼서 이제 충분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하다가 이제 주무시면은 이 수면 모드가 쭉 깊어집니다. 그때 10시 되면 아주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10시쯤에 얕은 잠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딱 수면에 취하면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인체 구조상 하루의 정보들을 기억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쓸데없는 걸 삭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10시, 1시간 정도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치료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해서 9시에 누우려면 최소한 4시나 5시에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저녁 식사를 거대하게 잘 하다 보면은 이 저녁에는 아침과 점심에 우리가 소화력의 어떤 기능과 똑같지 않습니다. 훨씬 떨어져 있어요. 하루 중에 소화력이 가장 약해져 있습니다. 소화액도 가장 적게 나와요. 거의 텅 비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액이 별로 없는데 계속 음식을 먹다 보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무리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는 굉장히 무리한 식사고요. 특히 이제 건강한 사람이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는 뭐 그렇게 해롭지 않지만 앉아서 일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병의 시작이다. 그리고 또 환우분들은 무조건 두 끼 식사가 가장 좋은 치유의 식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한 끼 식사를 우리가 굶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인체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세포의 재생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몸은 미세한 전기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 전류가 충전이 되고 그다음 세포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침을 한 9시, 10시쯤 먹고 점심은 4시쯤 먹고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시간의 공백을 늘려줄수록 좋습니다. 10시간 이상, 16시간, 17시간 이렇게 늘려주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배고플 때 뭐 마시면 돼요? 네, 물 한 잔 마시면 돼요. 그러면 물을 마시면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몸을 정화하고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 올바른 두 끼 식사를 하면서 내 몸이 어떠한 치유가 일어나는지 한번 느껴보신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 속담들은 그런 속담들이 많이 있어요. 100명의 의사를 부르기 전에 저녁 한 끼를 굶어라.
이런 속담들. 그러니까 저녁 식사가 좋다는 거, 저녁 식사가 나쁘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판명되었어요. 이미 150년 전부터. 엘렌 지 화이트 전 세계적인 어떠한 그 건강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다가 그가 이제 기록된 글을 보니까 두 끼 식사가 건강, 환우에게 최고의 건강의 그 방식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끼 식사를 하시면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요. 위장의 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쉽게 났어요. 상처가. 이 면역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을 때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우리가 줄이고 그리고 음식을 한 끼를 굶었을 때 면역이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뼈가 다치든 아니면 또 어디에 뭐 상처가 나든 했을 때 금식을 하면 굉장히 잘 낫거든요. 이제 짐승들도 뼈가 부러지면 거의 다 금식을 하거든요. 금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뼈가 부러졌을 때 금식을 하면 굉장히 빨라요. 염증이 잘 생기지 않아요. 우리 친척 동생이 이 정도 높이 되는 책상에서 뛰는데 또 다른 그 아이보다 형이 몇 살 많은 그 동생이 뛰는데 그 의자를 탁 치워버렸어요. 일부러 이제 하도 이 동생이 까불고 막 하다 보니까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해가지고 우리 저쪽 요양원에 예전에 이제 아주 옛날에 있었던 기억자 요양원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행님 하면서 부산됐거든요. 막 뛰는데 얘가 그냥 팍 치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뼈가 톡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계셨던 환우분이 판자를 대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 깁스를 하는데 약을 먹지 않고 금식을 시켰어요. 그 아이가 몇 살이었대요? 6살? 5살. 근데 우리 5살 시온이만한 나이 때 뼈가 부러져서 이제 금식을 3일인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얘가 이 뼈가 쉽게 붙었고요. 굉장히 세게 부러졌는데 아주 쉽게 잘 붙었고 염증도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란 그 기억이 나는데 두 끼 식사가 이렇게 상처 회복이라든지 염증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곤함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흔히 어떤 증상이 오냐면 식곤증이 쭉 몰려오면 잠이 옵니다. 근데 그 잠이 좋은 것 같죠? 처음에 안 오는 분들이 그 잠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은 생리 어떤 신진대사 기능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게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서 나중에는 피곤하니까 침도 흘리고 자고 그렇죠? 진짜예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막 코도 골고 그리고 막 정신없는 말도 하고 아이들 제가 시온이 있지만 저녁을 잔뜩 먹는 날은 애가 잠자면서 막 시부렁시부렁도 더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훨씬 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잘 먹지 않아요. 근데 저녁을 잘 먹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먹고 오늘은 지금 차 타고 오면 자고 있으니까 저런 날은 또 아침을 잘 먹어요. 그런 참 생리 구조상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못 배우시고 배우지 않았던 것들 생리학적으로 공부 안 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끼를 굶어봤더니 내 몸에 좋다. 저녁을 한 달 동안 안 먹어봤더니 이게 생명의 길이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이게 내 경험이 아닌 지식들은요, 나를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고 나섰다, 무엇을 해서 좋아졌다 해서 여러분 따라하다가 큰일 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거의 온열 치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푸드 식사고요. 뭐를 제한하고 이것만 먹는 거. 반찬도 막 당뇨에 뭐가 좋다 하죠? 여주가 좋다 하니까 그것만 그냥 계속 먹고 또 마늘인가요? 마늘? 양파, 마늘이 혈압에 좋다 하니까 막 그것만 막 이렇게 푸대로 사다 드시던 분이 나중에는 신장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맛이 좋아요. 여러분들 저녁에 과일만 먹어도 아침 맛이 좋습니까? 네. 정말 혹시 새벽에 꿀 들어가면서 아침에 빵 드시는데 맛없었어요? 근데 진짜 못 먹거든요. 사실은 아예 저녁을 잔뜩 먹거나 이제 물론 식욕이 거대한 분들은 왕성한 분들은 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저녁 식사를 그냥 저녁에 1차, 2차 막 하는 분들이 아침에는 입맛이 없거든요. 쓰거든요. 그리고 입에서 그냥 그것이 분해도 잘 안 되고. 근데 저녁 식사가 간단해지면 새벽 4시 반에 먹어도
5시에 먹어도 들어가지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외국 가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막 새벽에 먹고 간 적도 있는데 들어가져요. 신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혀를 벌려서 한번 그 거울을 보세요. 설태가 껴있는, 백태가 껴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느끼세요? 예. 저녁을 아예 끊어보세요. 네. 네. 이 백태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위장이나 소화기관이 망가져서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또 백혈구가 망가져도 사실은 우리 혈액의 상태나 면역세포가 망가져도 백태나 설태가 낄 수 있고, 흔히 이제 흑태 같은 경우는 백혈병의 환자들도 아주 많이 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저녁을 먹고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과하게 먹으면 이 하얗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백태가 끼고 입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입냄새가 많이 난다는 말은 뭐냐면 위에서 음식이 썩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위장 안에 음식이 있을 때 단잠을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너는 자라, 나는 소화시키게 일하지 않아요. 위가 너도 잘래? 나도 잘게. 위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은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셔도 혼자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위는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좀 이렇게 그 지위가 있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식사 후에 자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자는 거 자살행위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2끼만 먹는 습관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유익함이 판명되었다. 이것도 이제 엘렌 G 화이트의 음식물에 관한 겁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176페이지에 기록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죽음으로 인도하는 저녁 식사. 네, 자, 무엇으로 인도한 저녁 식사요? 죽음으로 인도한 저녁 식사. 자, 아침 식사를 잘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저녁 식사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야, 그런데 우리 인체의 소화력뿐만 아니라 모든 신진대사가 대략 한 3분의 1 정도로 저하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었던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질이라든지 거의 잘 소화시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최대한 소화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좋고요. 야채를 먹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야채는 장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크래커라든지 아니면 구운 빵이라든지 그다음 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는 것이 좋고, 환우분들은 그거를 안 먹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녁에 음식을 먹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완벽한 완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위장이나 또 우리 대장에서 음식이 썩어버려요. 네, 썩습니다. 그래서 그 위장 안에 음식이 부패로 인해서 병균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늦은 저녁 식사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저녁 식사는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식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어서 뭔가 면역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꿈꾸게 되면 반드시 우리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저녁 한 끼를 안 먹었을 때 면역력이 엄청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포 유전자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DNA는 이 음식이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됐을 때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때 장수 유전자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한 끼를 굶으면 내가 언제 찾아 먹냐. 그렇죠. 1년에 우리가 2끼 식사를 하면 1년에 얼마큼 굶는 거예요, 거의? 365일 동안 거의 122일이나 거의 굶잖아요. 그렇죠. 거의 4개월을 안 먹는 거예요.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하지만 4개월을 안 먹었을 때 1년을 더 살 수 있다. 수명은요,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2끼 식사만 하는데 영양을 어떻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궁금하시죠? 암 환자는 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양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암 환자에게. 근데 암 환자가 영양이 절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영양 때문에 걸린 게 암이에요.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 암이 걸려요. 비타민도. 그러니까 비타민도 그 어떤 특수한 음식에서 빼서 먹는다든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균형지게 먹는 비타민이 우리 몸에 충분하고요. 짜파티라고 하죠. 짜파티. 그 장수 마을에서 먹는 짜파티.
짜파티라고 하나요? 짜파티? 이렇게 화병에다 굽는 거. 아니요, 아유, 드시고 싶었나 보네요, 그죠? 제가, 저 어렸을 때 짜파게티 참 좋아했어요. 짜장면. 제가 오늘 이 문자를 한 분한테 받았는데요.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아주 장문자를 아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대요. 이 장수 마을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간소하게 먹고, 짜파티만 먹고도 건강하게 산다는데, 그래서 저는 잘못 읽고 짜파게티? 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 짜장면 먹고 사나? 근데 그 짜파티가 아니고 짜파티라고 이렇게 해서 굽는 거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화병에다 구워서 먹는 건데요. 그 짜파티라고도 이제 미국에서는 롤빵, 크래커 이런 표현을 롤빵. 이게 그 밀이나 이런 옥수수를 아주 거칠게, 사실 강력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건강식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강력분보다는 이 거친 그 가루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괜히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아니, 강력분 말고 이제 곱게 간 거. 이 곱게 간 밀가루 자체가 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잘 구워가지고 뭐 침이 아주 많이 섞이면 되는데, 원래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건강식이라고 하면은 이 거친 밀가루 있죠. 채로 치지 않은 밀가루. 그래서 맷돌이나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친 밀가루를 반죽을 되게 해가지고, 질게 하면 안 돼요. 되게 해서 롤러를 이렇게 쭉 민다 해서 롤빵이라고 하거든요. 이스트 넣지 않고. 그 빵을 화덕에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오븐이나 구워가지고 먹게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강식이 없습니다. 생오이보다, 생야채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짜파티예요. 짜파티인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잘 드시면, 우리 호밀교 있잖아요. 그거 드시는 거. 그런 음식들, 그 약간 들으면 거칠거칠하죠. 그런 것을 충분히 침하고 섞어 드시면 영양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해서 저한테 말한 거예요. 이런 거 먹고도 어떻게 살 수 있냐? 그거 상당히 참 신기하다. 그럼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양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뭐는 얼마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을 딱 계산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몸의 소화액이거든요. 이 소화액에 반응해서 그것이 우리 몸속에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그 음식이 얼마나 그래서 소화된 양이 달려있고, 음식에서 얻는 만족은 음식의 어떠한 그 종류나 그것에 달려있지 않고, 그 음식이 어디예요?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의 어떠한 영양소들이 그 음식 하나하나에 달려있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그것이 어떻게 섭취하고 어떻게 꼭꼭 씹어먹는 게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실례로 여러분들이 막 하나의 영양탕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 단순한 현미밥 한 공기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영양지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량이 많거나 좋은 콩 이런 거 막 섞어서 막 허겁지겁 먹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식사량은 오히려 밥 말아 먹으라 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그리고 철저히 씹어 먹어라. 그렇게 했을 때 영양분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 훨씬 더 여러분들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게 먹어도 사실은 영양이 충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래 씹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럼 탄수화물을 먹지 말자. 그래서 야채만 이만큼 야채는 배부르게 실컷 먹어도 상관없다. 배 터지게 먹어도 과식이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강의들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근데 진리는 뭐냐면, 오히려 적게 먹지만 충분히 꼭꼭 씹어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탄수화물이나 열량이나 이런 그 암으로 가는 영양들을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적게 먹어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꼭꼭 씹어 드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 끼 식사를 해도 충분히 영양지게 먹으면서도 암은 사멸시킬 수 있는, 암에게 먹을 거 주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끼 식사를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요, 100% 회복될 수 있어요. 정말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고 식사 횟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음식을 우리가 곡식을 충분히 잘 씹어서 드신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요. 단 두 끼 식사를 하실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하다 하면은 반드시 명현 반응들이 있거든요.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머리카락 좀 빠지기도 하고 기운이 없기도 하고 그 고비를 넘기게 되면 우리 몸이 아예 습관이 돼버립니다. 한 끼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해도 습관이 되면 안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끼 식사, 그렇다고 한 끼 식사는 좀 무리한 식사고요. 두 끼 식사를 여러분들 충분히 그리고 잘 하시면은 충분한 건강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정상적인 양과 정상적인 횟수와 좋은 마음으로 한두 달만 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스타일이 나에게 회복을 줄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가 줄 수 없거든요. 스스로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아, 이렇게 했더니 내 우울증에도 좋구나. 이렇게 했더니 내 암이 정말 줄어들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질병이 정말 나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법칙은 세상의 건강 법칙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 꼭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